지역 가보겠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씁니다. 자,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여기다 쓸게요. 이제 자,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맞죠? 원칙 무엇으로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변경하세요. 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합니까? 왜 말을 못하죠? 다시 한번. 자,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합니까?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맞죠? 예. 근데 이러한 용도 지역은 이렇게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국토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죠? 중복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죠?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 여기를 보세요. 농림지역. 책에는 다 써 있어요. 그쵸?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어요. 됐나요? 크게는 도간농자. 도가 뭐라고요? 도시지역. 관은요? 관리지역. 농은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는요? 도시지역.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더 크게 이렇게요. 예. 자, 용도지역은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지정됩니다.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죠? 예. 예. 공포 선생님은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 목소리도 좋게 만들어줘요. 예. 자, 쉬운 거부터 갈게요. 뭐부터 간다고요? 자, 농림지역 있죠? 농림지역이죠? 농자가 무슨 농자예요? 농자가 무슨 농자? 농지농.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림자는요? 여기가 뭐 서당입니까? 공법시간이라니까? 무슨 수풀림은. 농자가 무슨 농자라고요? 농지. 무슨 땅농이야, 땅농은. 나 진짜. 농자가 무슨 농? 림은? 살림림. 갖다 붙이면 된다니까, 그렇게. 그럼 여기는 농지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특성, 그 토지의 특성이 농지하고 살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농지하고 뭐가 있다고요? 그쵸? 그럼 농지하고 살림은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그래, 기본적으로 거기는 보존해야 돼요. 근데 왜 농지하고 살림을 왜 보존하냐라는 거예요? 농림업의 진흥. 뭐의 진흥을 위해서요? 농림업의 진흥. 농업, 임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와 살림을 보존해줘야 할 특성이 있는 토지면 무슨 토지라고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림지역. 예를 들어서 강승을 하는 사람이 호미 들고 농사 짓고 있는 토지는 농림지역입니다. O예요, X예요? X. 내가 아무리 호미 들고 농사 짓고 있어도 그건 농지 아니에요. 농림지역 아니에요. 됐어요? 그 토지 자체의 특성이 농지와 살림으로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지와 살림을 보존해줘야 될 특성이 있으면 거기가 농림지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냐고요? 이해했어요? 바깥에 보니까는 오이가 자라고 있네? 어느 사람이 거기다 오이 심어서 지금 오이 농사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농림지역이네?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농림지역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 주변에 있는 토지의 특성을 보셔야 돼. 그래서 여기 농지하고 산림이 많이 있는데 이거 농림법의 진흥을 위해서 이거 농지 보자. 야, 그럼 여기는 농림지역이겠네. 맞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말의 의미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하자는 거죠. 뭐를요? 그래요. 특성이 자연환경을 보전해줘야 할 특성이 있으면 거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물어보겠어요. 자연 안에는 물도 있나요? 없나요? 물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하다 보니까 물도 보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의 종류가 해안일 수도 있고, 맞아요? 거기 물속에 있는 수많은 자원일 수도 있고, 맞아요? 우리의 식수의 근원인 상수원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다 보존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이니까, 그쵸? 여기에는 나무들도 있고, 그쵸?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그쵸? 예. 그 다음에 가시오가피도 있고, 더덕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도 보존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런 거를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것도 보존이 되죠. 됐나요? 그리고 자연환경 잘 보존한 곳에 보면 참 이런 것도 많아요. 뭐도 있어요? 그 안에는 문화재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보존하다 보니까 이거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맞아요? 이런 특성이 있으면 무슨 지역이라고요? 자연환경 보존. 하나 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 외에도 수산 자원이 차고 넘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보호하거나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있죠? 이런데도 무슨 지역이라고요? 자연환경 보존. 이런 특성이 있는 토지면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 갑니다.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인구와 산업이 뭐 되어 있는 거요? 거기가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인구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맞아요? 개발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특성이 있으면 거기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은 다시 또 나뉩니다. 특성에 따라 주가 무슨 지역이겠어요? 상은요? 공은요? 이게 주거주로 개발할 토지, 상업주로 개발할 토지, 공업주로 개발할 토지. 맞아요? 그렇다고 도시지역이라고 다 개발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살기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도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주거지역은 또 나뉩니다. 여러분만 읽어보면 돼요. 주거지역이 뭔지 알죠?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한번 여러 번만 읽어봐요. 책 보지 말고 전용 주거지역. 무슨 주거지역이요? 전용 주거지역, 알았어. 전용 주거지역만 한번 읽어보라고요. 이상하게 요구하지 않은 건 되게 크게 얘기하고 요구하면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여러 번 한번 읽어봐요. 전용 주거지역.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전용적인 주거지역, 전용적인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전용 주거지역,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전용 주거지역이라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나오기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지 여러분. 그쵸? 근데 얘는
1종하고 2종으로 나뉘어요. 단독주택 중심이면 그러면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겠죠. 1종이 단독주택 중심이면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겠죠. 자, 이번에는 일반 주거지역이요. 무슨 주거지역이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반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랬더니 어느 분은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2반 주거지역인가요? 막 그 다음에는 3반이고요. 막 그러면 안 돼.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이 있어요. 자, 1종은 저층주택. 무슨 주택이요? 저층주택이면 몇 층이야 하냐? 4층이야. 이거 외우면 돼요. 자,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뭐라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 몇 층이야 라고요? 그러면 2종은요? 중층. 3종은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겠죠. 됐죠? 준 주거지역 나오죠? 준은 다양성이라고 그랬어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용하되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준주거지역. 외웠어요? 자, 상업지역도 4가지로 나뉩니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으로 나뉘어요. 또 이것도 한번 몇 번 읽어보면 돼요. 중심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중심 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중심 상업지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곳에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상업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도 그냥 여러분 읽어봐요.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담당. 됐어요? 예? 유통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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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능 증진.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 그걸 별도로 또 외워야 돼요? 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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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지역에서 뭐 팔아야죠?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근린지역이 뭡니까? 어떤 젊은 애가 물어봤어요. 근린지역이 뭐예요? 네 옆에 임마. 네 옆이라고. 네 옆에. 네가 살고 있는 그 옆 동네. 거기가 근린지역이야 임마. 이 자식이. 아니 물어볼 게 따로 있지. 근린지역이 뭡니까? 유치하게. 네 옆이라고 이 자식아. 그래요? 네가 살고 있는 네 집 옆에 임마 자식아. 그게 근린지역이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그렇게 써놓지 왜 근린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200대 맞았어요. 걔 그래서요. 근린지역에서 네 옆에서 뭐 팔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옆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품 팔아야죠.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말 돼요? 공업지역 있죠? 똑같아요. 주거지역하고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은 주거지역하고 똑같아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3번만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그놈이 양호한 공업기능의 보호. 아이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임마 공업을 보호하냐? 아유 너 같은 놈은 하여튼 내가 그런 애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응용력도 하여튼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전용 주거지역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니까 주거환경이니까 양호한 걸 보호해 주는 거지. 맞아요? 공업기능을 보호합니까? 전용공업지역이니까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면 그 다음에 연관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외워야 돼요.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야. 외우세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그쵸? 환경은 누가 파괴하죠? 우리가요? 저분은 왜 이렇게 싸잡아서가? 물귀신 작전이네? 아유. 어이가 없어요. 예. 무슨 우리가예요, 우리가.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환경이 파괴되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어느 법에 의해서? 건축법. 그럼 건축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뭐라 그래요?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까요?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들어올 수가 없어요. 됐나요? 돼요? 잘했어요. 준공업지역이죠? 준자 들어가면 뭐라고요? 다양성이라고요. 경공업을 수용하되 일부 주거,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 어쨌든 준자가 들어가면 상업 기능이 다 보완되죠. 준주거도 상업기능 보완되고 준공업도 상업기능 보완되죠. 그쵸? 근린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인데 주거기능을 하는 그 옆에서. 그쵸? 비슷한 거예요. 근린상업지역이나 쭈는 비슷한 거 의미가. 맞아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네. 녹지지역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아니, 뭐 물어보면 뭐 하나 맞추는 게 있어야지. 10개 물어보면 10개 틀려. 녹지지역이 왜 안 중요해요? 얘는 개발이에요, 보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공법 공부하면서 그쵸? 시험 볼 때 주로 어떤 게 문제 나온다고요? 중개업, 무와 관련된 사항이 나와요. 그쵸? 녹지지역 안에 토지 중개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자격증 따서 사무소 차리면 어디에다 차려요? 아파트 단지면 거기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요? 주거지역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이 주거지역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중개 업무하고 관련된 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셨어요? 주거지역 잘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나와요? 상업지역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공업지역이 나와요. 녹지지역은요? 안 나와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됐어요? 녹지를 뭐 해야 되니까? 보전. 그러니까 있으니까 합니다. 자, 근데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죠? 자, 갑니다. 여기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무슨 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자연환경을 보존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보존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녹지, 산림 이런 것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보전 녹지지역. 됐죠? 자, 보세요. 농림지역은 아닌데 무슨 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무슨 지역처럼요? 농림지역처럼. 그러면 생산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유보해야 돼요?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생산녹지지역.
자연 녹지 지역 있죠? 자연 녹지. 녹지니까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보존을 해야 돼요. 녹지니까 보존해야 돼요.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불가피한 경우란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거죠. 그쵸?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모두 할 수 있는, 개발도 할 수 있는 녹지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 녹지 지역. 됐나요?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만 알면 돼요. 됐어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그러면 뭐 붙고? 보전. 농림지역 아닌데 농림지역 그러면 생산.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존해야 되지만 불가피하면 개발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녹지지역은 보존해야 되지만 개발도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발행위 가보면 이런 자연녹지지역을 유보용도라고 그래요. 유보용도. 됐나요? 에이, 별로 느낌이 없네요. 괜히 해줬네. 자, 관리지역 갑니다, 이제. 관리지역은 일명 철험지역이죠. 그러면 너무 쉬운 거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은 무슨 관리지역이에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관리가 필요한 관리지역은요? 생산관리지역. 그럼 하나만 더 가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도시지역은 아닌데 도시지역처럼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뭐죠?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은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둬야 된다고요? 잘. 어떻게요? 잘. 됐어요?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계획관리지역. 그럼 계획관리지역도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죠. 얘도 무슨 용도예요? 유보 용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었죠.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잖아. 그때 요건에 보면 대상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이어야 하고 그 면적은 10,000 이상 30,000 미만이어야 되고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곳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좀 지정해달라고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게 뭐라고요? 용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됐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거 안 해주는데 해준 거예요. 지정 목적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정 목적, 용도 지역이라는 거 알죠? 다시 갑니다.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토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형 도면을 뭐 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됐어요? 예를 들면 농림지역 지정했어요, 여러분. 뭐 지정했다고요? 농림지역으로 정됐어요? 그럼 거기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농사 짓거나 살림을 보존하면서 이용해야 돼요. 됐어요? 그렇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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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농림지역 지정했는데 농림지역 안에 내 토지가 있어요. 됐어요? 뭘 농사 짓고 살림을 임업을 아유 내 토지인데 나 여기에다가 아파트 지을 거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제 여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냐고요? 그래서 이제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이 일어나요.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근데 이 건축 제한은 지금 옆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시행령이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시행령을 네 글자로 늘리면 대통령령이에요. 무슨 령이요?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이거를 되게 길게 얘기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렇게 얘기해.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대통령령.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시행령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슨 제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건축 제한이 일어나는데 옆에 쫙 보니까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돼 있죠? 세분된 뭐별로? 용도지역별로. 됐어요?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대 한도죠. 50%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슨 한도를 규제한다? 최대 한도를 규제한다. 맞아요?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별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 한도 규제한다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립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해요. 이거 건축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됐나요? 자, 됐죠? 그래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이 건폐율의 무슨 한도를? 최대 한도를 규제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법률의 최대 한도 보니까 주거지역은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얼마라고요? 70. 상업지역은요? 공업지역은요? 녹지지역은요? 도시지역 외지역은 주로 20인데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얼마라고요? 40. 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최대 한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의 최대 한도가 얼마였으니까? 70. 그럼 그 70을 어느 주거지역이 찾아먹겠어요? 준주거지역이 70을 찾아먹겠죠. 상업 업무 기능도 보완해 주잖아. 그러니까 거기 밀도 있게 이용해야지. 그쵸?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거죠? 그러니까 50%.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60%. 준주거는 70.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라는 거예요? 빨리 외우세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한도가 얼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얼마라고요? 외웠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의 최대 한도 얼마라고요? 그러면 주거지역 다 외운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아까 90이었었죠? 90을 어디가 찾아먹겠어요? 중심 상업지역이 90. 그쵸? 그러면 그 밑에는 80. 근린 상업지역이 얼마라고요? 70. 근린 상업지역 70. 외우세요. 근린 상업지역이 얼마라고요? 공업지역은 다 얼마고요? 70. 전용 일반 준 다 70이죠? 준공업지역 얼마라고요? 그 외우는 거예요. 근. 아니 그 7자를 그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목이 쉬도록. 이분들은 하여튼 다시 근. 이분들 아주 반항적으로 대답하는구나. 네가 크게 하면 나는 작게, 네가 작게 하면 나는 크게. 우리 그냥 가운데로 맞춥시다. 타협을 보자고요. 근, 됐어요. 됐죠? 3종 일반 주거지역. 이게 약간 다른데 이게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준, 근, 준. 나머지는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20이죠? 근데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얼마라고요? 그럼 건폐율은 이 것만 외우면 돼요. 3종 일반 주거지역, 준, 근, 준, 계획관리. 됐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용적률 갑니다. 주거지역의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 500%. 상업지역은요? 1500. 공업지역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은 80이죠?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예요? 100. 근데 일종 전용주거지역 합니다. 일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죠? 왜 50을 읽어요? 최대 한도를 봐야지. 이상하게 틀린 대답은 되게 크게 들려. 네. 자, 일종 전용주거지역 얼마라고요? 100. 빨리 외우세요. 일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한도 얼마라고요? 100. 그 밑에는요? 200, 250, 300, 500. 맞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라는 거? 100. 외우세요. 됐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1500이었었죠? 중심 상업지역이 1500이겠죠? 그쵸? 그럼 일반은 1300. 그쵸? 유통은 1100. 근린상업지역은요? 근린상업지역 900 외웁니다. 근린상업지역이 얼마라고요? 외웠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400이었었죠? 전용공업지역이 얼마죠? 그거 외우세요. 전용공업지역이 얼마라고요? 300. 그 밑에는요? 그 밑에는 이렇게 50씩 증가하는 데는 공업지역하고 무슨 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 왜요? 전용 일반준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은 얼마고요? 300.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전용공업지역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은 또 내가 전용공업지역 물어볼 줄 알았죠? 다시 한번.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은 그래. 그새 또 눈 보고 하나 또 외워놨네. 됐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100이었었죠? 근데 외워야 됩니다. 보전 녹지지역은 얼마라고요? 보전 녹지지역 얼마라고요? 80. 보전 녹지지역 얼마? 80. 외우세요. 나머지 생산하고 자연은 얼마고요? 100. 도시지역, 외지역은 80이겠죠? 근데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얼마라고요? 100. 외웠어요? 자, 갑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이 얼마라고요?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 어디서 100이라고 그래요? 너 잘못 들은 거죠? 에? 잘못 들었죠? 어디서 따르릉 따르릉 이래는 것 같네요. 예, 다시 한번. 일종 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 계획관리 다 외운 거예요. 3종 일반주거지역, 근, 준, 근, 준, 계획관리. 지금 이건 건폐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면 안 돼.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계속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외우라고. 3종 일반주거지역, 준, 근, 준, 계획관리. 좋아요. 일종 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 계획관리. 외웠어요? 이게 누르면 나와야 돼. 용도지역하고 여기 이게 우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외워야 됐고. 자, 이번에는 원칙. 이렇게 건폐율 용적률로 갔지만 건축물에 모두 받는다고요. 용도 제한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 박스! 그래서 우리 아까 요 대통령령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통령령의 뭐별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됐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 샘플로 해놓은 거예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이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지역. 그러니까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단독주택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밑에 있어요. 모든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쵸? 두 가지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있죠? 얘는 모든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는 거죠. 단독주택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택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용도지역이 있어요?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에는 주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빈이 너 유통상업지역에 그림과 같은 집 짓고 살잖아. 너 그날로 납치당해서 죽어. 아, 전 괜찮아요. 저는 얼굴이 무기라서 저는 끄떡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납치당해서 죽어. 그래서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에는 주택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됐죠? 아파트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층 이상이니까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주거지역도 안 되겠죠.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이 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에는 주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반 공업지역에도 아파트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일반 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돼요. 됐죠? 여러분, 녹지지역 아파트 될까 안 될까? 관리지역 안 되겠죠?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당연히 아파트 안 됩니다. 예, 좋아요. 이번에는 위락시설이 허용되는 게 있어요. 위락시설은 무조건 되고 상업지역에만 가능해요. 어디에만 가능하다고요? 상업지역. 근데 그 위락시설하고 거의 똑같은 게 단란주점이에요. 단란주점. 몇 종 중에 2종 중 단란주점 있죠? 150 미만인 단란주점은 2종, 150 이상인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건축법에서 배웠잖아. 공부를 안 해갖고만 알아야지. 그래서 2종에 해당하는 단란주점도 거의 위락시설하고 취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상업지역에만요. 됐어요? 자, 하나는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써놔요. 자, 2종 근린생활시설. 몇 종 근린생활시설이요? 빨리 쓰세요. 글씨 좀 못 써도 되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이 X. 이렇게. 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됐어요? 2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됐어요? 시험은 최근에는 그게 계속 나왔었어요. 다만 2종 중에 종교집회장만큼은 다 돼요. 근데 그걸 뺀 2종 근린생활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데가 어디라고요?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했나요? 여기 알아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갑니다.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 되면 결정 고시가 되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건축 제한이 일어나요. 됐어요? 돼요?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건축 제한은 줄여서 씁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고 맞나요? 검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제합니다. 됐어요?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이제 용도 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됐어요? 이게 토지 전반에 대한 기초예요, 기초. 자, 국토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법은요,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뭘 지정해요?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면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모두에게 부합되게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여기에 위배되는 토지의 이용행위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이에요, 이게. 이게 끝이에요. 됐어요?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너가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해라. 됐어요? 자네도 나도 우리 어머니도 유빈이도 당신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공공복리 증진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없으면 이제 공법 공부는 못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냐고요? 네. 정말로? 네. 불안하네. 됐죠? 근데 용도지역 지정에 특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어항도도 전국택 도시지역 관농농 관산농자 외워버려요. 그거 중요해요. 그쵸? 따라서 예에 대해서도 행위 제한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특례가 있다 없다? 특례가 있어요 없어요? 특례가 있어요? 보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대통령령 거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갑니다. 농공단지가 정됐어요. 무슨 단지요? 무슨 단지? 뭔 단지요? 꿀단지 말고 무슨 단지? 무슨 단지? 무슨 단지? 여기 도시지역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국가산업단지가 도시지역 되는 거고 농공단지는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무슨 지역이에요? 배웠으니까.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여기 이 토지의 특성이 뭔지 쭉 보입니까? 에? 에? 뭐가 보이나요 여기? 여기 뭐가 보여요? 생태계? 그래요. 여러분들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예, 이제 보이죠? 예, 내 눈에만 보여요. 예, 그쵸? 예,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보여요.
그쵸? 좀 전에 저거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네. 우와, 뭐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 본 거죠. 아는 사람만 알아요. 여기 자연환경보전적이니까. 맞죠? 여기 이렇게 이용해야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무슨 주택? 농어가 주택하고 초, 등, 학교만 지을 수 있었죠? 그리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이거 적용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용받으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근데 여기에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있으니까 여기 생활하는 사람 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공단지라는 걸 지정을 해요. 뭐라는 걸 지정한다고요? 왜요? 여기 있는 사람들 생활하는데 불편하니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라는 걸 지정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농공단지 지정했는데 너도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하고만 짓고 건폐율 20, 용적률 80만 적용받아. 그러면 생활을 지원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은 대통령령 걸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면 안 되지. 그쵸? 그럼 어느 법? 그 법. 산개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법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용도 규제를 받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들어가면서 건폐율 20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공업지역이니까 공업지역 수준에서 건폐율은 얼마? 70. 됐어요? 용적률 80 갖고 돼요 안 돼요? 얼마? 150%에서 별도 적용합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된다고 원래는 뭘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용도지역이 정되면 대통령령 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됐어요? 근데 용도지역 이외에 뭐가 정되면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면 여기는 대통령령 거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아. 이거를 위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어느 법? 산개법에 의해서. 맞아요? 건폐율도 얼마? 용적률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이해해야 돼요. 농림지역에. 무슨 지역이에요? 이거 받아야죠. 이거 받아야지 대통령령. 맞아요? 받아야죠. 예? 여기 농림지역에 뭐 있다고? 여기에 뭐 있다고? 됐어요? 근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정됐어요. 농업진흥지역이니까 어느 법이겠어요? 농지법이죠. 너무 쉬워요 공법은. 그럼 여기는 농지만 보존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령 걸 따르지 말고 어느 법에 의해서? 여기에 보전산지가 지정됐어요. 무슨 산지요? 어느 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 그럼 여기는 산지만 보존하면 되죠? 어느 법? 산지관리법. 여기에 초지가 지정됐어요. 뭐만 보존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느 법? 초지법에 의해서 받아라. 이렇게. 꼭 무슨 지역에서? 왜? 농림지역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지정됐으니까 이것만 보존하면 되니까 농지법. 됐어요? 자, 더 쉬워요 이제. 자연환경보전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에요? 보여야 돼 이제 이 용도지역에. 이게 너무 중요해 용도지역 아는 게. 보여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원래는 이거 받아야죠. 근데 여기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 지정됐어요 여러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니까 여기가 지정될 수 있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얘도 있잖아. 그쵸? 예? 그럼 여기는 뭐만 보존하면 돼? 문화재하고 천연기념물만 보호하면 되죠? 그럼 어느 법? 문화재 들어가는 법?
이거에 의해서 받으라고요. 됐어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여기에서 자연환경 보전하려고 공원구역 같은 거 지정됐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뭐만 보전하면 돼요? 자연환경만. 그럼 어느 법? 자연공원법.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했어요. 뭐만 보전하면 돼? 그럼 여기는 어느 법? 수도법. 여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됐어요. 수산자원 무슨 구역? 보호구역 지정됐어요. 여기 뭐만 하면 돼? 수산자원 보호 육성해야죠? 그러면 수산자원 관리법. 됐어요? 여기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됐어요. 뭐가 지정됐다고요? 뭐만 보존하면 돼요? 그럼 어느 법? 하여튼 해양이니까 해양 들어가는 법이 있겠지.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얘는 법 이름은 몰라도 돼요. 됐어요? 어쨌든 해양과 관련되니까 해양법일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법명 외우는데 시간 걸리는 사람들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몰라도 돼. 우리 시험법이 아닌 거는. 그쵸?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래 대통령령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지정될 수 있죠? 그럼 거기는 문자, 수수해. 농림지역에는 뭐라고? 농산초. 됐나요? 이해 가요? 문제 이렇게 내면 또 틀려. 보세요. 농림지역 안에 무슨 지역 안에요? 농림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곳이면 수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OX.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O라고요? X라고요? 틀렸다고요. 그러면 안 돼. 이거 용도지역의 의미 정말 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중요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이거를 이해해야지 내일 다음 주에 배우는 것도 이해가 가요. 아니, 공법을 공부하는데 이해가 가요. 이거를 아는 게. 이거의 의미를 아는 게. 공법을 공부하는 거에 80%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지공법은 용도지역 지정하면 얘대로 이용하라고. 이게 전부예요, 전부. 됐어요? 근데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또 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넘기시면. 건폐율, 용적률도 원래는 뭐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받아야죠? 예? 받아야 돼, 이거? 외웠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 아는 거. 건폐율 다시 한번 갑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준, 근, 준, 계획관리. 용적률 외웁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900. 근린상업지역. 뱀 띠세요? 1종 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 계획관리 외우셔야 돼요. 원래는 그거 받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에도 특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지금 1번, 2번 있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용도 지구라는 걸 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설명해 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예외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는 별도로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얼마라고? 70.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건폐율의 완화에
2번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수립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은 원래 40%였었죠. 근데 얼마까지? 50%까지 완화되고요. 생산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잖아요. 그러면 건폐율 얼마? 30% 이하에서 완화돼요.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이 유보 용도예요. 됐죠?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용적률 갑니다. 농공단지 나오죠? 얼마라고요? 150. 자, 용적률 완화해서 3번. 계획관리 지역에 뭐가 수립됐어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아까 건폐율은 50%까지 완화된다 그랬죠? 용적률은 얼마? 125%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다음 시간에 아마 완벽하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기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미지정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되죠? 세분된 뭐별로? 용도지역별로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미지정지역이에요.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걸 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 걸 따라라? 자연환경, 보전지역 것 따라라. 도시지역으로는 지정이 됐는데 무슨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도시지역으로만 지정되고 미세분된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행위규제가 제일 센 데가 어디예요? 보전, 녹지. 아니 도시지역인데 무슨 자연 녹지가 나와요? 저분은 아주 그냥 알았어요.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자, 도시지역인데 미세분지역이면 어디 것 따르라고요? 보전, 녹지지역. 그러면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된 지역 있죠? 어디 것 따르면 돼요? 보전, 관리지역 것 따르면 되죠. 됐어요? 자, 여기 이렇게 외우면 돼요. 미자가 들어가면 보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되면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되면 보전, 관리지역. 자, 이렇게 미자가 들어가면 뭐다? 보전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적용 배제되는 거 하나 알아둡니다. 농지층. 도시지역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죠? 단 녹지지역 안에 농지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워. 자 여기 봐. 자 우리 농지법 지난달 말에 했잖아. 근데 또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어이가 없어갖고. 그래서 왜 모르냐고 그랬더니 책만 읽고 가갖고 모르는데 나의 강의를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당신 경고. 예, 자 보세요. 농지는 누가 소유해라? 농업인이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분들이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고요?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됐어요. 그 자만 소유할 수 있어요?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맞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내가 농지를 이렇게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격이 있으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면을 발급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배운 거죠. 아까도 계속 배운 거예요. 농지법에서는 농지 보존해야죠. 왜요?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그래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농지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라고 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의 용도구역으로 세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내가 읽어줬다고? 내가 읽어줬다고? 나 지금 이렇게 안 보고도 얘기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됩니다. 절대농지니까 전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단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회법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만 지정해야죠. 에?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요. 이게 용도지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용도지역은 이제 다 여기에 부합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기에 농지가 있어봤자 여기에 농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농사를 져요. 이거 농지입니까? 이거예요. 개발할 토지예요. 여기에 있는 제가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가 취득합니다. 농사 지으려고 취득합니까? 뭐 하려고요? 개발하려고요. 이렇게. 도시지역에는 농지증 적용한다 안 한다? 아, 그 얘기가 이 얘기죠. 우와 제가 왜 그러죠? 갑자기 당신이 지난 시간에 농지법 강의했을 때 책만 읽어줬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과연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책만 읽어줬을까? 지금 책이 없어도 나는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녹지지역 안에 농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농지는 누가 취득해야 돼요? 누가 가져가야 돼? 아, 농사 지을 사람 뭘 또 농업인이라고 그래.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가져가야죠. 저분은 아주 그냥 농지는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고. 농업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의 농업 맞아 저분 그때 빠졌다. 과연 그때 안 빠지고 수업 들었던들 지금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저분은. 자, 녹지지역 안에 농지는 보존해야죠. 그러니까 이 농지는 누가 취득해야 돼? 농사 짓고자 하는 자가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녹지지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라도 녹지지역 안에 농지라면 농지증 적용되고 안 되고 되고 어디라면 주상공지역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냐고? 이해 갔어요? 정말요? 믿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용도지역하고 뭐하고요? 용도지역에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게요 이거를 잘 알면 토지공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토지공법은 여러분 토지는 이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용도지역 지정하면 누구나 다 용도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쵸? 그게 농지든 됐어요? 그게 산림이든 그게 개발 가능한 토지든 됐어요? 네 맘대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거기 위에 뭐가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되고 그 토지는 용도지역에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 국토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네 맘대로 토지 이용해 하지 마. 무조건 되고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대로만 이용해. 이게 공법이에요. 이게. 됐어요?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일정 전용지구적 말고 계획관리지역, 이거 쉬우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령에서 허용되는 종류의 건축물만 지으면서 이용할 수 있고, 맞아요?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이렇게만 이용해야 돼요. 아, 나 싫은데? 아, 나 계획관리지역에 나 아파트 짓고 싶은데? 아, 나 아파트 지을 거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했어요? 걸렸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아,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뭐 건물을 짓지 않고 자기가 여기다가 농사 지으면서 이용해요. 그래도 얘는요 농림지역이 돼야 안 돼요? 무슨 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네가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데 너는 그래봤자 거기 농림지역 안 돼. 무슨 지역 된다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이런 걸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조건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쵸? 됐잖아요. 알아야 돼. 이거를 내 마음속에 깔아놔야 돼. 됐어요? 여기가 전 국토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핏줄기 있어요, 없어요? 심장에 해당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행정계획, 중심, 그가. 심장이 뛰어요. 뭐가 뛴다고요? 심장이 뛰어. 내가 살려면 심장이 뛰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용도지역은 모든 피가 흐르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이 뛰면 피가 이렇게 가잖아. 여기도 가야 되고 저 발끝에도 가야 되고 손끝에도 가야 되고 그 핏줄이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국토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심장이 요동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심장이 요동치면 몸 구석구석 전 국토와 국토에 뭐가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그거대로 이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배웠어요? 오늘 이거 공부한 의미까지 알아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되니까 기본적인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지금 이런 표정을 짓지만요. 다음 시간에 와서 이거에 연장돼서 중요한 것도 배워요. 그때 얘를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결정이 나요. 근데 공부가 안 돼 있다. 만약에 내가 다음 시간에 왔는데 공부를 안 해갖고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그런 사람에 대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게 어린 유빈이죠.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기 얼굴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틀린 대답을 하더라도 보면서 저분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